나의 그릇을 키우는 5가지 가르침.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알 수 있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어쩌다 돈이 들어와도 모두 나가버린다. 빚은 돈을 배우는 아주 좋은 재료이다. 빚은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 다루면 부를 얻는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이는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못한다. 돈의 지배를 벗어나라. 돈의 지배당하지 마라. 돈의 성격을 알고 공생하는 법을 깨쳐라.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9월달 그리고 2003년도 3월달에 읽었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다시 다가와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뒤편에 돈은 그 많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인다네.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40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교양소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책 잘 읽는 방법의 저자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며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물 거래를 했다. 그러다 직접 물건으로만 바꾸는 게 어려우니 조개 껍데기 등으로 대신 거래를 했다. 서로의 신용을 거래한 셈이다. 이렇게 신용을 눈에 보이고 거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것이 돈이다. 이 책은 그러한 돈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신용을 쌓고 지켜야 하는지, 왜 신용을 쌓아야 돈이 들어오는지 알려준다. 누구나 재미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의 속성에 대해 정말 알고 싶었을 때 읽었던 여러 책 중에 가장 와닿는 책이다. 누가 돈에 관해 이야기하면 꼭 추천한다. 저자는 이즈미 마사토라고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 고베 시쿠가와 가쿠인 대학교 개공 교수를 지냈으며 교육,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5개 회사를 경영 중이다. 2002년 일본의 돈의 교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파이낸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스쿨을 모토로 경제신문을 읽는 법부터 머니플랜,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강생만 25만 명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의 학습협의회가 감수하고 인정한 머니 매니지먼트의 검정시험을 만들었으며 돈의 지성을 높이기 위한 집필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8건의 저서를 집필해 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제 경영 교양서로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의 노인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2015년 국내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부자 입문서로 꼽히며 스테디셀러로 자리했다. 2022년도 9월 15일 제가 처음 읽었을 때 키워드로 그릇, 도전정신, 신용, 경험, 주변 사람이라고 적어놓았네요. 그리고 돈의 지배, 돈. 이렇게 써머리 되어 나왔습니다. 하루하루의 도전과 경험은 반드시 그릇을 키우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되고 그 행동은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은 기회를 통해 돈이란 형태로 만들어진다. 명심하라. 주변 사람이 돈을 가져다 준다. 2023년도 3월달 읽었을 때는 선입견, 의사의 신용은 실력이다. 환자를 기대 이상 만족시키는 작은 실천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장은 부자의 질문, 2장은 부자의 고백, 3장은 부자의 유언으로 키워드가 시작, 선택, 경험, 거울, 신용, 리스크, 기회, 부채, 소유, 계획, 장사, 가격, 오판, 파멸, 도산, 그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따로 없어서 에필로그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길지 않네요. 잘 요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는 책을 읽고도 흔히 말하는 그렇게 남는 게 없어서 독서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생각하는 독서법은 책 한 권을 읽고 그 각각의 챕터를 한 문단으로 정리하고 그 문단이 정리한 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축약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하던 시절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 형식을 취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말이 특별히 인생에 남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들을 모두 알 수 있고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아주 예전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요. 경찰이 신용카드로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 사고의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는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죠?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생활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카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소중하다고 말하는 듯이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와서 당기는 것이다라고.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요즘 제가 겪고 있는 걸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의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치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있던 바로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크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란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한 결과이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것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듣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즈미 마사토.